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FA 선발 최대어 저완 블레이크 스넬이 LA 다저스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월드시리즈 연패에 나선 다저스의 공격적인 영입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스포츠 전문 매체인 ESPN의 야구 전문 기자 제프 파산이 전한 소식인데요. 다저스와 블레이크 스넬이 5년 1억 8,2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도 연봉 일부는 추후 지급, 즉 디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대신 다저스는 스넬 선수에게 사이닝 보너스, 즉 계약금으로 5,200만 달러를 일시불로 안겨주면서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좀 메리트를 준 모양새입니다. 이로써 다저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내년 32살이 되는 스넬을 연평균 금액으로 봤을 때는 3,640만 달러에 2029년까지 품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36살 시즌까지 옵트아웃 없이 다저스에서 뛸 수 있게 된 스넬은 결국 올 시즌에 1년 3,100만 달러 계약에 더해서 FA 계약으로 따졌을 때 총 6년에 2억 1,300만 달러를 번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당초 본인이 원했었던 2억 달러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다저스 사실 이번 오프시즌 시작부터 월드시리즈 연패를 위해서 투자를 예고를 했었고요. 브랜든 곰스 단장 최우선 목표로 선발진 강화를 짚었었거든요. 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스넬을 영입하기 전에도 코빈 번스 영입전에서도 이 볼티모어와 함께 선두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스넬 쪽으로 빠르게 선회를 하면서 계약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넬 선수 지난 2011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2번으로 템파베이에 지명이 된 선수인데요. 2016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통산 9시즌 동안 76승 1096.2이닝 평균 자책점 3.19를 기록한 좌완 선발 투수입니다. 특히 2018년이었죠. 21승에 5패, 평균 자책점도 1.89를 기록하면서 이 저스틴 벌랜더를 제치고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2021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돼서 FA를 앞둔 2023년에도 또 한 번 사이 영상을 수상했는데 이번에는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그러니까 양대 리그 사이 영상을 수상한 투수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스넬 선수 14승 9패 평균 자책점 2.25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1등을 차지했습니다만 볼넷이 무려 99개를 기록을 하면서 재구 난조와 기복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2018년과 2023년을 제외했을 때는 규정 이닝을 소화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계약을 또 따내질 못했습니다. 결국엔 스넬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와 옵트아웃이 포함된 2년에 6,2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재수에 나섰는데요. 전반기에는 부상과 부진이 있었습니다만 후반기 반등에 성공하면서 올 시즌 5승 3패, 평균 자책점 3.12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저스가 이 번스, 프리드, 다른 이제 FA 선수들 대신에 이 스넬 선수를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저스의 최근 투수 영입 기조와도 맞아떨어지는 선수가 바로 스넬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최근 다저스를 보면은 이 부상 위험성은 있더라도 건강할 때 압도적인 구위를 지닌 선수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시즌을 앞두고 템파베이에서 영입을 했었던 타일러 글래스나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글래스나우 역시도 한 시즌 최다 이닝 소화가 120이닝에 그칠 정도로 유리몸이긴 했습니다만 건강할 때만큼은 사이 영상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구위를 지닌 우한 투수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될 사사키 로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규정 이닝 채우지 못했지만 구위 측면에서는 메이저리그 탑이라고 벌써 또 평가받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알 수 있는 다저스의 전략은 뚜렷한데요. 투수는 고점을 보는 대신에 이 뎁스를 두텁게 쌓으면서 부상으로 어떤 선수가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다른 선수로 메우는 전략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이 스넬도 이런 영입 이 기조 측면에서는 다저스에게 굉장히 딱 맞는 자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넬 영입 같은 경우에는 또 가을 야구를 노리는 다저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영입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 가을 야구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바뀐 트렌드, 선발 투수가 5이닝 이상 소화하는 경기가 굉장히 좀 드물어졌다라는 거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발에게 기대되는 게 이닝 소화보다는 아무래도 실점 최소화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이 스넬이 번스나 프리드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번스와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다저스가 영입했을 때는 드래프트 지명권 손실이 있잖아요. 근데 스넬은 드래프트 지명권 손실이 없는 자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넬 같은 경우에는 또 포스트 시즌에서 이 본인이 건강하지 못했을 때에도 가을 야구에 나와서 또 잘했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다저스가 이런 부분도 좀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스넬 선수 올해 7월 이후에 5승 무패 80.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2
2.23을 기록을 했습니다. 본래 30개를 내주는 동안 탈삼진 114개를 잡아냈고 한 차례 노히터까지 기록하면서 건강할 때 본인이 어떤 투수인지를 제대로 증명하고 또 시장에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저스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뭐 커쇼와의 재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외하면 이 대부분의 투수들이 우한인 상황에서 실점 최소화가 가능한 좌완 파이어볼러인 블레이크 스넬을 추가하게 됐고요. 이 투수로 복귀하는 오타니와 야마모토, 글래스나우까지 확실한 선발 자원이 셋밖에 없던 상황에서 한 자리를 더 채우면서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사사키 로키까지 포스팅을 통해서 영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호화로운 6선발 체제를 또 구축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메이, 곤솔린, 밀러 다른 투수 자원들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 시즌 다저스 선발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고민인데 사실은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사실 얼마 전까지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후안 소토에게도 다저스가 공식 오퍼를 건넨 5팀 중에 한 팀이었다고 하죠. 이 다저스의 올 시즌 이 공격적인 투자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양키스를 잇는 악의 제국이라는 얘기 현지에서도 벌써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에 아무도 해내지 못했었던 월드시리즈 연패를 위해서 다저스가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 자체 메이저리그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반겨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다저스 팬분들의 생각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스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댓글을 통해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블레이크 스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선발 자원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저스가 가장 원하는 자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자원이라던가 이 빅게임 피처라던가 구위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정말 최대한 짧은 기간에 연평균 금액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다저스가 잡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을 통해서 의견 달아주시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